네, 다리 놓는 사람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직업군이죠.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오늘 변호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3명의 최윤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최윤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3명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울산 CBS 시사팩토리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판결을 주제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요. 정말 멋진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뵙기에는 아주 젊어 보이세요. 아, 네. 저는 이제 4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가 되기로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품고 있었습니다. 네.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집을 많이 사거나 팔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법률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장치가 있으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요? 뭐 그렇게 훌륭한 어린이가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하셨네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냥 뭐 주변에 좀 오지랖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그래요?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좋게 표현을 하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특별하게 이렇게 오지랖퍼로서의 활동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그 초등학교 때 별명이 좀 시아버지였는데요. 진짜요? 네, 이게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과제를 하거나 네. 또 그룹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끝까지 좀 따지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별명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깐깐하게 그만큼 남보다 더 잘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점은 좀 있었어요. 네, 인정받는 오지랖퍼였어요. 그리고 네. 또 말하자면은 또 참견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판결도 많이 내시고. 제가 뭐 그렇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친구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특별히 변호사가 되는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예배 시간에 그 북한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막연하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았고 국가 정책적인 좀 큰 그림 안에서 일하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는데요. 네.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려면 그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렸을 때 변호사님 뵙고 싶네요. 네. 똘똘하면서 바르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의식 있는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지금 많이 네.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짜요? 정도는 아니겠죠. 저도 그냥 마냥 어린 아이였겠죠. 그런가요? 남자애들은 특히 철이 잘 안 들잖아요. 늦게 든다고 하나요? 네, 저도 철없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었던 걸로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철든 상태에서 만나 뵈니까. 네.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친구분도 같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증언을 해주실 분, 그렇죠? 네. 궁금한데. 그러면은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는 대학을 마치고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네.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이 편한 건가요? 지금 더 편한 건가요? 뭐 우열을 논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양이나 해야 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했는데 네.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고 그 속에서 합격률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합격률이 점점 내려가게 되고 또 결국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체제가 완성되기는 했죠. 그렇군요. 네. 최윤성 변호사님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윤성 변호사님이 보람을 느끼고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변호사로서의 삶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인가요? 변호사 업무 중에? 네,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정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서면 작성하는 데 할애하고 있고 또 재판에 출정하고 또 의뢰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절에는 합격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모습을 보면 어느새 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런 고민은 다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기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게 맡겨진 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해내는 게 그게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변호사로서 가장 이제 보람이 되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형사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을 할 때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면 네, 형사 사건에 네, 죄를 짓고 네.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네. 네, 공판을 받는 분들을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분들을 변론을 할 때 저는 먼저 그분들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쁜 일을 하게 되는 데는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가정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교도관으로 평생을 일하신 장로님 네. 한 분이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사형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잡힌 도둑놈이고 나는 안 잡힌 도둑놈이고 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언제 죽을지 이제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다. 앞에서 똑같은 사형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변호사에게는 또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좀 공감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을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고 또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 공판에 가게 됐을 때 반성하고 있다고 판사님께 진심으로 고백을 네.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직업마다 또 다 힘든 부분들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변호사로서 가장 힘들 때 언제인지 또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매일 두꺼운 기록들을 들여다보고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고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의뢰인이 사건을 갖고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혼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또 주장을 하고 항변을 하는데 그 과정이 참 고독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물론 주변에 그런 친한 동기들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수임하고 저에게 위임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 명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쵸? 네,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좀 법리적으로 좀 너무 어렵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게 정말 힘든 일이 됩니다. 네. 분명히 우리 의뢰인이 좀 억울한 거는 맞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보통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네. 혹은 현금으로 돈을 이제 건네게 되면 증거가 전혀 남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 의뢰인에게 억울한 면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증거를 찾을 때 CCTV라든지 그런 것들 영화에서 보면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네. 현실에서는 또 CCTV 자료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건 쉽지는 않은가 봐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건 네. 그 사람의 좀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네, 그만큼 쉽지가 않고 실제로 CCTV를 보관할 수 있는 뭐 기간들도 정해져 있고 네. 또 대부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지 않거든요. 기일이 좀 많이 지나서 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률적으로 참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일단은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하신다면 네.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할 때 네. 그 계약에 관련된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폰뱅킹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현금 주고받지 말고 네, 그렇지 않고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요. 네. 그 계약서 상에 우리가 구두로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적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과 나의 동의가 이제 거기에 있으면 되거든요. 사인은 꼭 해야 되는구나. 도장을 찍던지. 네.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생활에서 주의할 부분들은 또 스스로 좀 주의하고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꼭 있네요. 네. 그리고 고독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나요? 네. 극복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일단은 매일매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좀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건에 임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도 너무 편안하게 조근조근 해주셔서 정말 너무 따뜻한 변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만 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감당하셔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은성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또 바람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이 직업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정의를 알려주고 싶은데요. 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성하고 그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네, 청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최은성 변호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리 놓는 사람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3명 최은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로
감사를